여러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네스코는 유엔의 전문 기구인데요. 교육과 과학, 문화에 대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국제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서 생긴 전문 기구예요. 그런데 72년부터 세계유산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지금 세계가 함께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유산들을 세계가 함께 지정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산이 이렇게 있어요. 먼저 유형의 유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물들, 건축물들,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문화유산과 또 자연유산이 합쳐져서 세계유산, 유형유산에 속하고요. 15개, 그리고 무형유산 21개, 기록유산 16개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산 중에서는 서로 연관된 유산들이 있어서 재밌기도 한데요. 저기 앞에서 보시는 유형유산의 해인사 장경 판전은 199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 해인사 장경 판전은 그러니까 판을 보관하는 건물이고요. 이 안에 있는 유산은 여기 기록유산에 파랗게 표시된 고려대장경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대장경 판,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이 판과 그 판을 보관하는 장경 판전이 같이 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유형유산 두 번째 95년도에 종묘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종묘는 조선 왕조의 왕실 사당이죠. 그 종묘가 유형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또 무형유산에 종묘 제례 및 제례악이라고 하는 그 제례 형식과 거기서 연주되는 음악이 무형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상할 수 있는데요. 해마다 한번 종묘에서 종묘대제를 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도 참여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세계유산은 창덕궁입니다. 여러분, 창덕궁은 1997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된 문화유산이에요. 창덕궁은 1405년, 그러니까 조선 완전 초기죠. 그때 조선 궁궐로 지어졌고 258년 동안 임금이 거처하며 정사를 보았던 궁궐이에요. 창덕궁, 조선의 5대 궁궐이라고 하죠. 서울에는 5개의 궁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덕궁에 가장 오랫동안 왕들이 기거하며 정사를 보았던 궁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궁금한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창덕궁이 등재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창덕궁보다 더 큰 궁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경복궁인데요. 여러분이 다음 페이지에서 왜 창덕궁이 등재가 되었을까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경복궁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창덕궁이에요. 경복궁은 정문인 광화문,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광화문을 지나면 흥내문, 영재교를 지나서 근정문, 근정전에 이르러요. 근정전은 임금이 큰 행사를 하거나 왕실 행사가 있을 때 쓰는 가장 주된 건물이죠. 그 뒤로 사정전, 강령전, 교태전 같은 왕실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정말 그 왕실의 궁궐의 정각들이 일자축을 이루며 그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서양의 모든 궁궐들이 이런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는 이런 배치를 따르고 있는데요. 옆에서 보시는 창덕궁을 한번 보실래요? 창덕궁의 정문은 어디일까요? 예, 여기 동그라미가 보이는 도남문이라는 곳이에요. 도남문은 가운데도 아니고 한쪽 왼쪽 끝에 있고요. 보시면 도남문에서 들어가면 진선문이 나와요. 진선문에서 한 번 더 꺾으면 인정문이 나오고 인정전, 그러니까 경복궁의 근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 건물이 나오는데요. 이 뒤에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옆에 또 다른 정각들이 있고요. 그 옆에 창경궁이 있고요. 창덕궁은 딱 봐도 경복궁과 너무 다른 배치를 이루고 있죠.
왜 이런 배치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 궁궐 건축의 특징 때문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궁궐이기 때문에 창덕궁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이 사실 창덕궁이 자리 잡은 자리는 이 구릉지, 언덕 지형이었던 거고요. 그 위에 여기 이 뒷부분은 창덕궁에서 유명한 정원, 후원이라고 불리는 큰 정원이 있고요. 여기는 구릉지니까 정원을 조성하고 밑으로 남쪽에는 비교적 평지이기 때문에 정각들을 배치한 거예요. 사실 동서의 모든 궁궐들이 왼쪽과 같이 경복궁 같은 일자축을 이루는 배치를 따르고 있지만 창덕궁은 새로운 한국만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게 된 거죠. 기존의 궁궐 배치를 따르지 않고요. 그래서 창덕궁이 한글의 궁궐 건축 특징을 보여준다고 그 가치가 인정되어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창덕궁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뒤에 후원의 60% 정도가 후원이고요. 옆에서 보는 이런 사진은 후원도 어디가 인공 조형물이고 어디가 자연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유산은요. 자연유산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자연유산이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 유산이 있었고요. 오랫동안 자연유산이 등재되지 못하다가 정말 작년에 2021년에 한국의 갯벌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보시면 서쪽과 남해 쪽에 갯벌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한 번쯤 서해에 가서 남해에 가서 조개잡이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거죠. 서울의 면적이 605.2km라고 하는데 거의 지금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4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면적의 갯벌이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갯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그 특징은 먼저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갯벌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고 인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갯벌의 좋은 순기능들, 지구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갯벌의 가치가 이제 많이 높아지고 갯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150종의 생물이 살고 있고요. 한국의 갯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철새들의 핵심 중간 기착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엔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는데요. 이게 저희는 흔히 보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에도 이렇게 철새들이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옆에서 보시는 이 철새 같은 경우에는 알라꼬리 마도요라는 새예요. 도요새 종류이고 이 꼬리가 되게 화려해서 한데 또 새치고는 꽤 커서 마도요라는 이름이 붙어졌대요. 이 알라꼬리 마도요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서식을 하다가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한국의 이 갯벌에 와서 한 번 쉬고 다시 러시아의 시베리아나 이런 곳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진짜 딱 한 번씩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갯벌이 없다면 이 생태계가 한국의 갯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갯벌이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것, 이런 것도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갯벌의 아름다운 모습. 제가 세계유산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릴 활동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도전인데요. 한국과 세계문화유산을 비교해서 알려보세요 라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잘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국 정보만 막 얘기해서는 알릴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한국 문화유산을 알리면 세계 친구의 나라의 문화유산도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크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유산을 비교해서 알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한민국의 창덕궁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같이 소개해서 알리는 거예요. 창덕궁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 궁궐의 특징을 보여준다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그 시대의 화려한 궁전 문화와 함께 그 뒤에 대정원이라고 불리는 정말 엄청 큰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의 그런 조경들이 프랑스의 지형에 맞게 독특하게 설계된 그런 유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해서 알려보면 프랑스 친구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의 갯벌과 함께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가 함께 지정한 바덴해라는 갯벌이 있습니다. 이 두 갯벌은 지구상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갯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유산 갯벌을 같이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유산들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바간, 터키의 이스탄불 역사지구, 아제르바이잔, 인도, 미국, 영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같은 정말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그 나라들의 유산과 한국의 유산을 같이 알린다면 세계인들이 훨씬 한국의 유산을 재밌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유산은 인류무형유산입니다. 인류무형유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유산은 김장이에요. 김장은 2013년에 등재가 되었거든요. 김장은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의 겨울은 굉장히 춥고 길잖아요. 이런 긴 추운 겨울 동안 한국인들은 영양분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 김장을 담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김장에는 한국인들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음식 문화를 발전시킨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김장은 혼자 담지 않잖아요. 가족이 함께 담그거나 이웃이 함께 담그거나 혹은 연말 보면 김장 나눔 행사가 엄청 많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김장을 담아서 나누는 문화를 함으로써 이 대한민국 한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높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김장을 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를 알릴 수 있는데요. 김치는 한국의 또는 한국 음식, 한식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채식 위주의 식단이고요. 종류도 다양하고 2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음식의 발효 음식.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간 매운맛. 그리고 무엇보다 김치는 이렇게 한국의 음식에 한국인의 정이 들어간 그런 한국의 한식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미국인들은 웃을 때 치즈라고 해? 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김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와 스마일, 김치를 담는 항아리, 냉장고,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와인 이외에 단일 음식으로는 유일하게 냉장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김치와 얽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저희 김장이나 이런 문화유산을 소개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지금 중국이 아리랑도 중국의 것, 판소리도 중국의 것, 한복도 중국의 것, 김치도 중국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일테면 문화 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제국주의에 맞서는 것이 우리 것을 잘 알리는 거, 먼저 알리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항의하는 그런 활동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로벌 청원 활동이에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국외 여러 세계인들이 함께 같이 청원에 참여해서 한국의 의사를 국제사회 중국에 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브릿지 아시아닷넷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가시면 다양한 청원들을 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 활동은 문화유산 생활학이에요.
지금 제가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 제가 왜 한복을 입었을까요? 그건 방크가 한복을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데 말로만 저는 한복을 좋아해요. 혹은 한복은 이런 것이에요. 한국의 뭐 전통 의복이에요 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많이 입고 보여주는 것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창덕궁이 한국의 소중한 세계유산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직접 창덕궁에 가서 방문해보고 창덕궁의 가치를 눈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다른 알리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생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홍보대사 기간 동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기록유산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국은 기록유산에 있어서 정말 세계적인 나라예요. 아시아의 1위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록유산 중에서도 저는 직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비디오는 직지를 소개하는 콜롬비아 청년 루이사의 이야기예요. 이 루이사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저는 서양의 유물이나 유산을 동양의 유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백한 학문적 편견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편견이 직지가 구텐베르크 성서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 사회 발전을 모두 서양이 주도했다라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영상은 방크의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링크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루이사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새롭고 직지에 대해서 우리의 기록유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방크에서는 편견을 깬 직지와 같은 유산과 함께 또 이런 유산이 세계유산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레이트 짐바브웨라고 부르는 아프리카 짐바브웨 유적이었어요.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국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이름과 똑같은 유적이 있어요. 네, 대짐바브웨라고 그 짐바브웨 유적에서 발견된 이런 조각상이 이렇게 이 국기에 들어갈 정도로 짐바브웨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유산이에요. 근데 이 유산이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짐바브웨 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산을 발견한 서양인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이런 발전한 유산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 짐바브웨 유산이 인정되지 못했지만 이건 역시 서양인들의 편견이었던 거죠. 나중에 지금은 이제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직두도 역시 마찬가지로 1377년 세계에서 금속 활자로 지금 가장 오래된 책이잖아요. 그렇지만 서양인들은 오랫동안 정말 구텐베르크의 성서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편견을 깨뜨린 문화유산으로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았고요. 이런 재미있는 코드들을 찾아서 여러분도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영웅 알리기인데요. 정말 재밌게도 우리나라 기록유산은 그 기록유산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직지 같은 경우는 박병선 박사님이 그 직지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아세요?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 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일하시던 박병선 박사님이 그 직지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게 금속활자본이라는 것을 알리게 되셨어요. 그래서 세계에 직지가 세계 최고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었구나. 대한민국의 고려시대에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조선왕조실록이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유산인데요. 정말 이 유산이 사라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인데요. 그때 안희와 손홍록이라는 선비가 이 조선왕조실록을 이고지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고지고 산으로 옮겨서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훈민정음은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문화유산을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한글이라고 할 건데요. 그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자료 때문인데요. 이 훈민정음을 전형필이라는 분이 수집하고 보관하고 지켜내어서 우리가 한글의 탄생을 알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문화유산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잖아요. 같은 일인 것 같거든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그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의 문화유산과 함께 그걸 지켜낸 영웅들을 알리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네스코 유산만 가치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정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들을 발견해서 소개하는 것 또한 문화유산 홍보대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도전 기억나세요? 첫 번째, 한국과 세계 문화유산을 비교해서 알리는 것. 일방적인 홍보는 안 되고요. 두 번째, 문화유산을 말로만, 자료로만 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방문해보고 그렇게 알리는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지켜낸 우리 한국인이 있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문화유산 알리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 문화유산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들이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